안녕하세요.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힘, 바로 경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경제 지표들이 사실은 어떻게 서로 얽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투자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오늘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런 질문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갑자기 전쟁이 났다는 뉴스에 시장이 막 떨어지면 우리는 보통 전쟁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사실 핵심은 조금 다릅니다. 시장은 전쟁 그 자체보다 전쟁 때문에 앞으로 경기가 나빠질 거야 라는 미래에 대한 걱정에 먼저 반응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주식시장은 아주 대표적인 선행지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의 경제가 아니라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뒤의 경제를 미리 내다보고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경기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주식시장이 뚝뚝 떨어진다? 이건 미래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시장이 먼저 신호를 보내는 거죠. 네, 오늘은 이렇게 5가지 순서로 알아볼 겁니다. 시장이 어떻게 미래를 보는지부터 시작해서 경제의 큰 흐름인 사계절, 그리고 경제 성적표인 GDP와 경제를 움직이는 금리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고 마지막엔 그래서 우린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도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핵심입니다. 시장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움직입니다. 이 점을 머릿속에 확실히 넣어두고 시작해야 합니다. 이 그림 좀 보세요. 지금 당장은 경제가 좋아 보여도 주가 그래프는 아래로 향하고 있죠. 이게 바로 투자자들이 앞으로는 경기가 좀 둔화될 것 같은데 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시장은 항상 이렇게 우리보다 한 발짝 앞서서 미래를 가격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장이 내다보는 그 미래라는 게 뭘까요? 바로 경제 전체의 큰 흐름입니다. 재밌는 건 우리 자연처럼 경제에도 사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경제는 바로 이 4단계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회복했다가 아주 뜨거운 호황을 맞았다가 다시 슬슬 후퇴하기 시작해서 결국엔 추운 불황을 겪는 거죠. 이렇게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는 자연스러운 리듬, 이걸 바로 경기순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위아래로 출렁이기는 하지만 아주 길게 보면 경제는 결국 오른쪽 위로, 즉 우상향하면서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단기적인 파도에 흔들리지 말고 이 거대한 흐름을 볼 줄 아는 게 중요해요. 좋아요. 경기가 순환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을 우리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경제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GDP를 통해서입니다. GDP, 국내 총생산. 많이 들어보셨죠? 쉽게 말해서 국적 상관없이 우리나라 땅 안에서 만들어진 모든 물건과 서비스의 가치를 다 더한 거예요. 옛날에는 GNP라고 해서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 번 돈까지 쳤는데 요즘처럼 글로벌 기업이 많은 시대에는 한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는 GDP가 훨씬 더 현실적이죠. 이 그래프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GDP 성장률이 시대에 따라 얼마나 극적으로 변하는지 확 와닿죠? 중국만 봐도 과거에는 정말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지만 최근에는 그 기세가 많이 꺾였잖아요. 이처럼 GDP는 한 나라 경제의 엔진이 얼마나 힘차게 돌아가는지 보여주는 계기판 같은 겁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이 경기 순환에 호황과 불황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예요. 80년대에 엄청난 호황을 누리면서 자산 시장에 어마어마한 거품이 꼈고 그 거품이 터지면서 수십 년간 기나긴 침체의 늪에 빠져버렸죠. 경기순환의 정점과 그 끝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근데 GDP를 볼 때 이걸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바로 명목 GDP와 실질 GDP의 차이인데요. 쉽게 말해볼게요. 제 월급이 5% 올랐는데 물가도 5% 올랐어요. 그럼 기분은 좋지만 사실상 작년이랑 똑같이 사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명목 GDP는 물가 상승이 포함된 숫자고 경제의 진짜 체력을 보려면 물가 상승분을 뺀 실질 GDP를 봐야 합니다. 이 공식 간단하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명목 GDP가 3% 성장했는데 물가가 4% 올랐다면 실질 성장률은 마이너스 1%죠.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사실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숫자만 믿으면 안 되는 이유죠. 자, 그럼 중앙은행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제를 그냥 보고만 있을까요? 아니죠. 이 경기 순환을 관리하기 위해 쓰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금리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이번 섹션의 핵심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GDP 상승, 사람들 씀씀이가 커져서 물가가 오르고요. 그럼 중앙은행은 이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립니다. 이 세 가지는 보통 삼총사처럼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아주 강해요. 꼭 기억해두세요. 요즘 아주 뜨거운 인도를 예로 들면 이 관계가 명확해져요. 인도는 경제 성장률이 높으니까 소비가 폭발하고 당연히 물가도 많이 오르겠죠? 그래서 인도 중앙은행은 이 뜨거운 경기를 식히기 위해서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건 너무 빨리 달리는 자동차에 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똑같아요. 이자가 높아지면 사람들은 돈을 쓰기보다는 은행에 저축하려고 하고 기업들은 비싼 이자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게 되죠. 이렇게 시중에 풀린 돈을 은행으로 싹 끌어들여서 과열된 경기를 식히는 겁니다. 반대로 금리를 내리는 건 자동차의 엑셀에 밟는 거겠죠. 경기가 너무 안 좋으면 이자를 낮춰서 은행에 돈 넣어봤자 별것 없으니 그냥 쓰거나 투자하세요 하고 유도하는 거죠. 기업들도 싼 이자로 돈을 빌려서 투자를 늘리게 되고요. 이렇게 시장에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는 겁니다. 경제를 관리하는 도구는 금리를 조절하는 통화정책 말고도 정부가 직접 세금을 깎아주거나 돈을 푸는 재정정책도 있어요.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빠르게 결정할 수 있지만 효과는 서서히 나타나고요. 재정정책은 정치적인 합의가 필요해서 결정은 느리지만 일단 시행되면 효과는 바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배운 개념들을 다 모아서 제일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해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걸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성공적인 투자의 진짜 첫걸음은 어떤 종목을 고를까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먼저 지금 우리가 경기 순환이라는 큰 숲의 사계절 중 어디쯤 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지금 씨앗을 뿌려야 할 봄인지 아니면 수확을 준비해야 할 가을인지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인도의 은행이 이자를 10%나 준다고 해서 덥석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높은 이자율에는 그만큼 그 나라의 돈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나 다른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숨어 있기 때문이죠. 높은 수익과 높은 위험은 항상 그림자처럼 붙어 다닌다는 사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경제를 읽는 몇 가지 기본적인 도구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 도구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은 과연 경제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것, 그게 바로 현명한 투자의 진짜 시작이 될 겁니다.